이번 강좌는 약술 정리반입니다. 그 제3보험 이론 및 실무 2차 시험 과목에서 그 하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약술 문제가 매년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를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4주 동안 약술을 타이트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처음 강의 들어오시는 분 때문에 제 거 개인 정보를 오픈해 드릴게요. 자, 휴대폰 번호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고요. 여기 카카오톡이 이게 요 앞에 건지 전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걸로 하시면, 또는 휴대폰으로 하시면은 카톡으로도 저하고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주 편하게, 뭐 밤이고 낮이고 편하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차 시험이 4월 달에 있고요. 2차는 7월 말에 있죠. 그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1차는 가볍게 패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셔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잠깐 지울게요. 어차피 동영상 다 촬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릴 게, 일단은 표준 약관은요, 지금 오늘 주제가 표준 약관입니다. 제3보험 이론 및 실무 표준 약관. 표준 약관이란 말은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질병상해보험 표준 약관이라는 게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걸로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금융감독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보험 업무 자료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손해보험 회사용 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 회사용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위주로 제가 이렇게 출력을 했고, 자, 표준약관은 시험에 최소 한 20% 정도는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약술로는 제가 장담드리건데 10점 이상은 무조건 약술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점은 조금 이렇게 좀 응용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또 문제가 이렇게 괄호넣기 문제가 또 나오는 추세라서, 제가 다음 총정리반에 들어갈 때는요, 이렇게 교재를 만들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로놓기도 이렇게 연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술도 목차별로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좀 개정을 해가지고 작년 거보다 좀 다르게 개정을 해서 이렇게 드리고, 약술 정리,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해가지고 총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표준약관, 오늘 이게 페이지가 좀 많거든요. 4시간 동안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 32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좀 최대한 빨리빨리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기출됐던 연도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올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표를 치시거나 체크를 꼭 해 놓으시고, 이거는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 우리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의 평균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 시험 문제가 쉽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우리 응시자들 있잖아요.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들이 학습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학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준이 높다. 그래서 작년에 58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도 한 그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 점수를 좀 높게 잡으셔가지고 깡그리 암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 띄어나 있는 거를 보시면 요건 뭐냐면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200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기출문제를 한번 훑어보자고요. 자, 제 교재 마지막에 부록에 있고요. 그리고 그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2005년도 기출문제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1번 문제는 후유장애를 계산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자, 암보험 약관에서 정한 악성암의 정의와 진단 확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2번, 3번, 4번이 2번, 3번, 4번이 지금 약술 문제예요. 2, 3, 4. 2번, 3번, 4번이 약술 문제인데 2005년도부터요. 2005년도부터 그다음에 거의 한 20년도까지는 2020년도까지는 거의 한 몇 년이야? 15년 정도 되네요. 그죠? 15년도까지는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표준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암의 정의와 진단 확정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장애의 정의와 판정 기준을 약술하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대놓고 물어봅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거 내가 써본 거네. 나 외운 거야. 그러면 그냥 줄줄줄줄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 그 좀 전에 한 2010, 한 8년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이래요. 문제. 자, 2005년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문제 한번 볼까요? 2006년도에도 역시 표준약관하고 약술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 문제 질병보험의 책임 개시일하고 면책기간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죠.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리고 뭐 계산 문제가 있고 계산 문제도 너무 유치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정도로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때 거의 뭐 70점, 80점씩 다 나오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측 고관절 30%, 우측 슬관절, 족관절 각각 20%라고 그냥 지급률로 확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면 교통상해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책과 면책 사항에 대해서 약술해라. 이렇게 또 10점이 나왔고 악성종양, 양성종양 특성을 비교하세요. 이거는 좀 우리하고 좀 예전에는 의학 이론이 여기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3보험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죠. 자, 6번 볼까요? 6번 장애분류표상 13개 신체 부위의 최고 장애와 해당 지급률을 가로놓기를 해서 써라. 그래서 10개가 나왔는데 10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당 1점이란 얘기죠. 그죠? 이거는 정말 거지 같은 문제죠. 이 장애분류표의 지급률하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요. 아까 전에 계산 문제에서는 몇 프로다 고관절 뭐 몇 프로다 이렇게 줬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외워가지고 쓰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 그죠? 이건 좀 이상하죠, 문제가. 근데 웃기는 건 요즘에도 이렇게 내요, 문제를. 요즘에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채점을 좀 편하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가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3보험은 결국 암기 과목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이래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볼까요?
자, 2006년도, 자, 2007년도 문제거든요. 2007년도 문제도 뭐 건강 상태 관련 기술 해라. 그다음에 뭐 골프 보험, 국내 여행 보험, 상해 보험 보험 기간 비교 설명해라. 교통상해 보험의 급발진 사고 담보 특별 약관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자, 이 문제도 갑툭튀죠. 쓰잘데기 없는 게 공부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냥 대놓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뭐에 대해서 써라. 중대하게 영향을 미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지금 있잖아요. 중대하게 영향을 미쳤다. 중대사유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게 그냥 대놓고 물어봅니다. 7년도, 그 다음에 8년도도 볼까요? 2008년도 디스크의 판정 기준, 지급률 써라. 중대한 수술의 종류를 4가지만 들고 수술의 정의를 써라.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자, 여기 또 나오죠. 그죠? 13개 신체 부위를 열거하세요. 파생장애의 판정 기준을 기술하세요. 그 다음에 2009년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2009년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도성 특약 중 특별조건부 인수 특별약관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장애진단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쓰세요. 과로사 담보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의 지속의 경우를 기술하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자,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 연도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해 해지권 행사의 제한 사유, 손해배상 책임 써라. 이렇게 그냥 대놓고 물어보다가 자, 이제 좀 빨리 올게요. 쭉 넘어가면 자, 2011년도 문제인데 역시 똑같죠.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하여 기술하죠.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자, 2011년도에 이거 여기 지금 여기 11이에요. 2011년도에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해서 기술하세요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10년 있다가 2023년도에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완전 바뀌어요. 패턴이 좀 바뀌어요. 자, 문제 나머지는 이렇게 가다가 자, 최근 문제를 볼게요. 최근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자, 2023년도 작년 거. 자, 2022년도고요. 2023년도. 자, 요거죠. 그죠? 자,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험 가입상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A 보험회사의 손해 보상 책임을 결정하세요. 보험 가입상이 증권의 일부분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이러이러합니다. 자, 후유장애를 진단을 받았죠. 그죠?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애, 지급률 10%, 영구장애에 해당되고 사고 관여도 100%다. 자, A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을 했는데 손해사정 결과가 이래요. 치료 내용이 쭉 나오고 네 번째 볼까요? 장애 진단 확인 내용. M정형외과의 후유장애 진단서 원본, 그 다음에 진료 기록 확인을 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애는 5년 한시장애, 사고 관여도 100%로 확인이 됐고 장애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이 있고요. A 보험회사에서 시행한 의료자문 결과도 역시 한시 5년이다. 관여도는 100%고. 근데 기타 사항을 보면 피보험자가 M정형외과에서 발행한 후유장애 진단서 내용 중에 5년 한시장애 부분을 본인이 임의로 어떻게 했어요? 삭제를 했대요. 그죠? 뭐 한 거예요? 뭐 한 겁니까? 보험금 청구 서류에 위조를 한 거죠. 그죠? 변조 행위로 한, 위조라기보다는 위조는 새로 만든 거고 변조는 애초에 있던 거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자기가 삭제를 해서 삭제한 후에
영구 장애로 수정을 해가지고 청구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피보험자 갑도 장애 진단서 변조를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자, 여기까지를 딱 보면, 여기까지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A 보험회사에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취지가 뭔지를 몰라요. 이거 뭐지? 이거 보험 사기인가? 우리 진단서를 위조했잖아. 변조했잖아요. 그죠? 보험 사기인가?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를 끄집어내셔야 되는데 끄집어내지를 못하십니다. 그냥 외우기만 하면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를 한번 보세요. 좀 이따가 볼 건데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외울 게 있고 외우지 않을 게 있어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그러면 중대 사유를 암기하셔야 돼. 중대 사유는 뭐예요? 첫 번째,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근데 이게 고의 사고를 유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후유 장애를 입은 게 사고를 유발했어요? 자기가 일부러 야, 나 여기 일로 와가지고 망치로 허리 좀 때려. 추간판 탈출되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고의사고 유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금 청구 서류의 위조 및 변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보험금 청구 서류의 위조 및 변조에 보면 뒤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보험금 청구 서류의 위조 및 변조 행위를 하면 보험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뒤에 다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험금 지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급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급해야 돼요? 애초에 병원에서 발행한 최초 원본 진단서대로는 지급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영구장애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고 그 다음에 5년 한시장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게 맞지만 그 이후에 변조를 해가지고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끄집어내셔야 되는데 과연 달달달달달달 암기만 했던 분들이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좀 의문이 좀 들어요. 그죠? 의문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렇게 2023년도 이렇게 문제도 냈지만 이거 나중에 다시 저하고 다시 풀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냈지만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작년에 1번 문제를 보면 1번 문제는 또 굉장히 단순해요. 자, 보시면 자, 1번이 지금 표준약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대하여 질문에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1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몇 점이었어요? 아까 15점인가? 아까 거 모르겠네요. 몇 점인지. 어쨌거나 두 개를 합치면 20점이 넘어갑니다. 20점이 넘어가죠, 그죠? 자, 용어 정의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을 하세요. 역시 요때 패턴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죠? 그리고 2번을 보면 청약과 함께 일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이거 뭐예요? 승낙 전 담보제도죠. 그죠? 승낙 전 담보제도입니다. 그러면 승낙 전에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알았어 너 계약 내가 받아줄게 라고 청약과 그 다음에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받아주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거는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야? 보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 발청진 이렇게 했죠. 유효한 보험 계약을 청약해야 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죠? 최초 보험료, 초회 1회 보험료는 적어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을 받으셔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요걸 묻는 게 아니라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뭐죠?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세 가지. 그죠? 요거를 시험에 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생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오늘 처음에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 할 건데요. 이미 2018년도에 한번 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또 이렇게 등장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 놓고 배점을 낮춰놓은 거예요. 6점으로. 배점을 6점으로 낮춰놔서 세 가지니까 각 2점씩 점수를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너무 유치해. 3번은 지금 1, 2, 두 가지를 가로놓기로 물어봐요. 이렇게. 자, 뭘 물어보는 거예요? 표준약관에서 납입 최고와 계약 해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이거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끄집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쭉 약관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받지 않은 경우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며칠, 그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부활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활은 몇 년? 3년이죠. 그죠? 해지된 계약을 3년 이내에 부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암기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 암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개해 3년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암기할 거를 추출을 해놓고 이것만 계속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써먹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써먹을 수 있어야지 그냥 개해 3년만 주구장창 외웠다고 해가지고 답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시겠죠? 계속 연결하면서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회사가 부활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땡땡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이율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로놓기로 쓰라고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표준 약관은 무조건 20점 이상은 시험에 나온다. 쓰는 게. 근데 응용해가지고 사례를 주고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순 가로놓기 내지는 그냥 기술해라 라고 약술은 내지 않아요. 배점을 확 줄여놨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올해 거 말고 작년하고 재작년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작년에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작년 거 볼게요. 요거 아까 한 거고, 요거 2022년도 문제거든요. 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대해서 질문에 가로를 채우세요라고 물어봅니다. 자, 2번의 정의에 대해서 4점짜리로 줬어요. 그죠? 2번의 정의. 2번. 2번이라 하면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제가 이거 암기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요거를 냈어요. 의료기관에 입시를 하여 체류를 해야 되는데 몇 시간 이상 체류냐. 그죠?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단순 가로놓기죠. 그죠? 자, 2번은 청약 철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역시 청약 철회도 지금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죠. 그죠? 청약 철회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 약관 내용을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쵸? 제가 암기하라고 했죠. 그죠? 이것도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전문보험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 청약 철회 쿨링 오프 제도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증권 수령을 받고 나서 계약을 청약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럼 보험회사 증권을 보내요. 집 주소로. 그죠? 아니면 직장으로. 증권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나 이거 내가 너무 생각 없이 계약했는데 라고 하면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한테 야, 나 청약 철회할게 라고 얘기만 하면 보험회사는 어때요? 보험료 낸 거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험료 낸 거 돌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뭘로 돌려준다고요?
이자를까지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평균 공시율로 돌려줍니다. 왜? 이율을 한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험 약관 대출 이율하고 평균 공시율 두 가지가 있는데, 약관 대출 이율은 보험회사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악의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서 주는 거고, 나머지 평균 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잘못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청약철에는 계약자 측에서 그냥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나 보험료 돌려달라고 청약 안 할 거야, 나 이 보험 계약 유지할 의사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보험회사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계속 연결하면서 계속 끄집어내셔야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하여튼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놓기 문제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재작년 문제 말고요. 2021년도 문제를 볼게요. 2021년도 약술입니다. 우리 약술만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라. 자, 2021년도에는 자, 2021년도죠, 그죠? 자, 1번 문제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이제 우리 여기 표준약관으로 들어갈게요. 아래 사례와 같이 피보험자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일단 떠오르셔야 돼. 청약 철회인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청약 철회인가? 아니면 뭐가 있겠죠, 그죠? 표준약관을 계속 머릿속으로 표준약관하고 관련이 있는 거구나. 옆에 표준약관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행사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약술 이렇게 해서 10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사례를 줍니다. 자, 이수일하고 심순애가 둘이 사귀는 사이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2021년 1월 4일 날 심순애가 본인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자, 심순애. 얘가 계약자 겸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 그죠? 심순애. 자, 그 다음에 이수일이 피보험자. 이수일이 피보험자예요. 이수일이 피보입니다.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땡땡 보험회사에다가 어떻게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했대요. 상기 계약은 이수일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떠올라야 돼. 이수일의 뭐요?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니까 타인의 계약이네. 그러면서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익자도 다르니까 타인을 위한 계약이에요. 그죠? 자기를 위한 계약이네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계약이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 무슨 계약?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이 지금 체결됐습니다.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유효하겠죠. 그죠? 자, 지금 첫 번째 계약의 무효. 그 다음에 두 번째 떠올려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자, 일단 계약 무효에 해당될 수도 있겠네 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수일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 서명을 이행했대요. 무효 사유는 아니네요. 그죠? 무효 사유 아닙니다. 자, 해당 계약은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이고 2021년 5월 31일 이수일과 심순애는 파혼을 했대요. 파혼이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그냥 헤어졌대요. 헤어졌고 보험계약자인 심순애는 해당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유지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피보험자 이수일은 해양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생각나요?
표준약관? 뭐가 생각나? 이거 뭐 공부 어설프게 하면 이거 뭐야? 이거 뭐 표준약관 뭐지? 무효도 아니고 뭐지? 그럼 뭐예요? 뭐죠? 임의해지. 임의해지는 누가 해요? 해지권 행사를 누가 해요? 해지권 행사는 계약자가 하는 겁니다. 해지권 행사는 계약자가 하기 때문에 유지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보험회사에다가 임의해지를 한다. 이 되겠어요? 얘는 유지 의사인데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하나 있어요. 하나. 뭐예요? 계약이 유효하게 가려면 타인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 타인의 특히 사망담보에 있어서는 이 타인의 뭐가 있어야 돼요?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면 동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철회하면 돼요. 서면 동의를 철회. 이해하세요? 서면 동의를 철회하면 계약이 어떻게 돼요? 무효화가 되겠죠. 그죠? 왜?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까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자필 서명에 의한 나 이 계약이 들어져 있네 라고 하는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를 철회하면 됩니다. 근데 독특하게 제3보험에서 특히 임보험에서는요 서면 동의 철회권이라는 게 있어요. 서면 동의 철회권 이거 누가 해요? 피보험자가 행사하죠. 그죠? 피보험자가 행사합니다. 서면 동의 철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장래에 향하여 서면 동의를 철회를 행사한 시점 이후부터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해지됩니다. 해지. 계약이 이후부터 무효화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심순애가 냈던 보험료를 반환하지는 않아요. 이해하시죠? 그죠? 자, 이거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공부를 하면 그냥 암기만 하면 이게 뭘 묻는지 몰라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미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지금 2021년도에만 처음 생소하게 응용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2014년도에 이미 기출됐던 문제예요. 근데 2014년도에는 어떻게 물어봤겠어요? 어떻게 물어봐요? 서면 동의 철회에 대하여 약술해라, 기술해라 이렇게 그냥 대놓고 물어봤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례 문제로 표준 약관을 약술 문제로 낼 때 사례 문제로 낼 때는 이미 이전 연도차에 기출됐던 대놓고 물어봤던 문제를 변질해서 낸다. 아시겠죠? 생판 처음 문제를 이렇게 사례를 주면서 내지는 않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연도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연도를. 자,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잘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목표는 이겁니다. 약술 문제 다 맞는 거 그게 목표예요. 다 맞으셔야 돼요. 제가 또 임박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나올 것 같아요? 뭐 나옵니까? 요거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인트로가 너무 길었네요. 자, 오늘 1주차입니다. 표준약관 보험계약 성립부터 32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처음에 보험계약 성립이 나오죠. 그죠? 보험계약 성립은 2018년도하고 2023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그 두 번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나왔어요. 문제가. 자,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당연하죠, 그죠?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드리면, 자, 여기 보험회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계약자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아직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자가 아니에요. 계약자가 아니라 그냥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겠네, 그죠?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뭐예요? 청약이 있어야 돼요. 청약이라는 거는 우리 아파트 이렇게 청약하듯이 내가 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이렇게 청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보험 설계사가 청약하는 거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청약을 하는 거고요. 보험회사는 뭘 하는 거예요? 납부 통지를 하는 겁니다. 납부 통지. 납부. 낙이라는 거는 떨어뜨리는 거고요. 부는 합격을 시키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 의사 표시를 받아들일 건지 받아줄 건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납부 통지를 하는 거예요. 납부 통지. 납부 통지는 며칠 내로 해야 됩니까? 30일 내로 납부 통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납부 통지하기 전에 발생된 보험 사고는 어떻게 돼요?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요건. 승낙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납부 통지 승낙을 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 원칙이 뭐냐면 보상을 한다.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어떻게 해요?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 첫 번째, 유효한 보험계약을 청약해야 됩니다. 유효한 보험계약. 무효한 계약을 청약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료를 지불해야 돼요. 누구한테? 계약자가 회사한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적어도 초회보험료, 1회보험료만큼은 지급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당연히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에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 납부 통지를 하는데 청약을 한 거에 대해서 거절할 사유가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승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잖아요. 그죠? 당신은 문제가 있네. 그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뭘 받아야 됩니까?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지, 발청, 진의 5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납부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승낙하기 전에라도 보험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한다. 그죠? 보장을 합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자, 보험 계약자의 청약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내용을 그냥 쭉 읽어보세요. 요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시험에 보험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약수를 하세요. 이렇게는 시험에 때려 죽여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2018년, 2020년도에 시험에 나왔던 건, 2023년도에 나왔던 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요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 청약을 거절할 사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약관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 써라라고 2018년, 2023년도에 2번에 걸쳐서 물어봐요. 올해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요.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사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사례. 보험 계약자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보험 가입하기 전에 청약을 했는데 보험 가입하기 전에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보험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 뭐 이렇게 사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관을 쓰라는 얘기예요. 계약 성립에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험회사가 승낙을 할 때 있잖아요. 여기 제가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할 때는 첫 번째 승낙할 수 있고요. 그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거절 이렇게 하겠죠. 그죠? 거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낙을 하되 그냥 승낙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조건부로. 조건을 붙여서 당신은 보니까 몸 상태가 건강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으니까 위 하나 뺍시다. 그죠? 당신은 직업이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은 가입 금액을 좀 줄입시다. 다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체결 가능하다. 근데 조건은 그 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제한법. 자, 제한법이 있고요. 부담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삭감법, 할증법의 4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각각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각각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우리 여기 부담보법 있잖아요. 그죠? 신체 특정 부위 및 질병 부담보 특별약관에 대해서 약술해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안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문제가 안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요거 조건부로 승낙하는 4가지 있죠. 첫 번째 제한법, 두 번째 부담보법. 이거 다 뭔지 아시죠? 부담보가 뭔지 아시죠? 보장하지 않겠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삭감법, 네 번째 할증법. 자, 이렇게 4가지를 암기하시고 얘가 뭔지, 얘가 뭔지, 얘가 뭔지, 얘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여기를 한번 써보세요. 아시겠죠? 답안지에다가 우리 저기 뭐 A4에다 쓰지 마시고 실제 답안지 있잖아요.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여기 날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날짜를 썼다 뺐네. 자, 납부 통지는 며칠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만약에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게을리하고 있어요. 납부 통지를 하고 있지 않다가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승낙 전 사고 담보 제도가 보이죠, 그죠? 보시면 승낙 전 사고 담보의 제한이라고 있어요. 제한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 전 알린 내용이 보험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진단 계약이죠, 그죠?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쓰라고 2018년도, 2023년도에 시험에 연거푸 출제가 됩니다. 근데 올해는 여기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요. 만약에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잘 응용해서 이거 묻는 거구나 라고 추출해 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입니다. 2번째 챕터. 계약이 정상적으로 잘 성립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아니야. 나 계약 안 할래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청약의 철회입니다. 자, 청약의 철회는 2014년도에 나왔다가요. 그 다음에 2022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기출이 됩니다.
역시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보통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높진 않은데 그래도 뭔 내용인지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자, 보험회사가 청약을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청약 철회의 요건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 철회의 요건. 자, 청약 철회는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 보험증권 수령일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나 언제 받았다, 15일이 넘었다, 뭐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 일단 요건이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이다. 자, 이런 거 시험 문제에 자꾸 내죠, 그죠? 여기 15일 이내 이런 거 가로놓기로 준비하세요. 짜증나지만. 자, 우리 아까도 숫자가 하나 나왔죠. 계약 성립, 납부 통지 며칠? 30일.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청약 철회는 15일. 그냥 여기 옆에 적어 놓으세요. 그냥 앞에 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든가. 자, 그 다음에 청약,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청약 철회의 제한입니다. 제한. 자, 아까도 제한이 나왔죠, 그죠? 아까 우리 보험 승낙전 사고 담보제도에서 제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계약 전 알린 내용이 보험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을 한 경우, 세 번째 건강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제한이잖아요. 보험금 안 준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는. 그죠? 자, 여기도 제한입니다. 청약 철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진단 계약. 진단 계약은 못 한다. 자, 이유는 뭐냐면 건강 진단을 이미 했기 때문에 청약 철회를 못 합니다. 자, 두 번째, 보험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 계약. 자, 요것도 시험에 나올 거예요.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의 경우에도 못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뭐 일주일짜리 여행 보험에 가입해 놓고 여행을 다 갔다 왔는데 집에 보험 증권이 와 있어. 수령을 했잖아요. 그죠? 15일이 안 됐어. 청약 철회를 못 합니다. 그죠? 이미 보험 혜택을 다 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보험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보험 계약자는 전문가인 거야. 누구? 보험회사와 대등한 교섭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사정사는 아니고요. 손해사정사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는 전문보험 계약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다음에 주권상장법인, 지자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써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런 걸 써라고 얘기하진 않고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다.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이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죠?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당연합니다. 일단 15일이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 무조건 넘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미 보험회사가 뭘 한 거예요? 승낙, 납부 통지를 다 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자, 청약 철회의 제한이 2022년도에 나왔었습니다. 자, 중요한가요?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뒤에 보시면 페이지가 4페이지예요. 청약 철회의 효과를 보세요. 효과. 청약 철회의 효과를 보시면 보장이 제한된다 이렇게 했어요. 청약 철회를 자, 여기 다시 그림 그릴게요. 자, 보험사, 계약자. 자,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요? 청약과 승낙.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성립. 계약이 성립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청약의 의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회하는 거잖아요. 청약을 철회하는 겁니다. 그죠?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어떻게 돼요? 무효화가 돼요. 무효화. 계약이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겠죠.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궁극적인 의무가 뭐예요? 보험회사의 궁극적 의무가 뭡니까? 우리 여기 약관을 보면 다 권리 의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회사의 궁극적인 의무가 뭐예요? 가장 기초적 의무가 보험금 지급 의무예요. 그죠? 보험금 지급 의무죠. 맞죠? 우리 계약자의 가장 궁극적 의무가 뭐야? 고지 의무예요? 통지 의무? 보험료? 납부 의무자입니다. 보험료를 내야. 이거 뭐예요? 우리 보험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유불상사선계부독 암기 안 했어요? 유상 쌍무계약. 유상이잖아. 유상. 쌍무계약이잖아요. 편무계약이 아니라. 그죠? 유상. 양쪽 다 돈을 줘야 돼요. 얘는 보험료를 줘야 되고 너는 사고 나면 보험금 줘야지. 그것 때문에 보험 계약하는 건데. 그죠? 자, 무슨 의무예요 이게? 주의무입니다. 주된 의무라고요. 주된 의무. 그 다음 나머지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이딴 것들은 다 부수 의무입니다. 부수 의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30일. 효과죠. 그죠? 자, 보장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돼요. 근데 며칠 내로 반환해야 돼요?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게끔 돼 있어요. 왜? 계약이 뭐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자, 요때 계약이 성립됐어요. 성립하면서 뭘 해요? 보험료 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험료 이렇게 내죠. 그리고 며칠간 갔어. 보험증권 받았어요. 15일 경과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요때 철회. 청약을 철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낸 거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며칠 내로? 3영업일 이내로 돌려주게 돼 있어요. 약관상 3영업일 이내에 돌려주면 받은 보험료만 돌려주면 되는데 기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이해하시죠? 기준이 3영업일 내에 돌려드립니다 라고 돼 있다고. 근데 보험회사가 깜빡하고 있다가 3영업일을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 약관 대출 이율을 연단위 규정을 어겼잖아 지금 보험회사가. 그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자, 조금 있다가 우리 마지막 챕터에 가면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이 하루당 2,000원이고 그리고 평균 공시이율이 하루당 1,000원일 때 며칠이 경과돼서 보험료를 돌려줬는데 이 보험 계약자는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3영업일 빼고 그 다음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4일째 줬네? 그러면 4 곱하기 2,000원 보험계약 대출이율. 그죠? 이해하시죠? 자,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청약 철회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 청약 철회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 요거는 계약자하고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데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이수일과 심순애처럼. 그죠?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계약자가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보험 보장 책임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죠.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상태에서 청약 철회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장한다. 이 말이죠? 보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약 철회를 하면 청약 철회를 인정한다. 이 얘기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모의고사 때 만들었던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주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주말 부부인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하고, 근데 계약이 이렇게 돼 있어. 계약자, 피보험자. 근데 청약 철회, 이혼을 하기로 결심해가지고 청약 철회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발생해요. 주말 부부니까 어디 저쪽 뭐 제주도 어디 가 있다가, 근데 계약자가 그 사실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서 청약 철회를 했다 그러면 면책이에요. 면책. 근데 계약자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약 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보험자의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 몸이 다쳤잖아. 죽거나 다쳤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권리 보존 차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해줍니다. 계약자가 몰랐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죠? 보험금은 누가 받는 거예요? 계약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받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근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자가. 아시겠죠? 보험 가입을 한번 해보세요.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기본 골격이 피보험자가 수령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피보험자가 수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제1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 2개 했습니다. 2개 했어요. 뭐 2개 했죠? 보험계약 성립, 그 다음에 청약 철회 2개 했어요. 근데 2개가 다 시험에 나온 거야. 최근에. 작년, 재작년. 그래서 높지는 않아.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 돼서 조금 쉬셨다가 다음 할게요.